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조중동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반대편에는 한우가 서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고, 따라서 한우 농가의 피해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한우 농가를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우 가격의 거품을 빼고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걸 막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주영문 기자, 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우는 안전한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고기나 부산물을 갈아 만든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우도 이 같은 동물성 사료를 먹고 있다면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건데요. 과거 광우병이 발생했던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사료용 육골분이 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어떤 원료로 만든 사료로 키워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일 정부 고위관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열변을 토했던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 한 관료가 한우도 광우병 위험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90년부터 96년 사이 한 1354톤이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영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입 관세 HS 코드나 여러 경로로 봤을 때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진원지인 영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주원료인 육골분이 수입됐다는 겁니다. 육골분은 소나 돼지, 닭 등 동물의 뼈와 살을 갈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육골분에는 소의 광우병 이용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바로 인터넷에는 한우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도 비슷한 주장을 실었습니다. 덩달아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로 너무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솔직히 애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좀 불안하고 우리 애들한테 뭘 먹여야 되나, 좀 많이 걱정이 되죠. 하지만 육골분 사료를 수입할 경우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단미사료협회는 당시 영국에서 육골분 사료가 수입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엉터리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료물은 수입된 적 없어요. 사료실. 사료용으로 하려면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을 받지 않으면 사료용으로 쓸 수 없는 제도고. 다만 당시에 공업용으로 쓰이는 고래, 뼈가루만 수입됐으며 이 뼈가루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한국단미사료협회는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시 육골분이 수입된 적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뒤늦게 내놨지만 이미 의혹은 터질 대로 커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는 육골분이 얼마나 수입돼 어디에 쓰였을까? 사료협회 통계에 따르면 육골분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난 2003년까지 주로 미국으로부터 육골분이 수입됐습니다. 이 같은 육골분은 주로 개 사료에 쓰였다고 사료협회는 밝혔습니다. 동물성 그 단백질을 쓰는 것은 개 사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큰 문제 아닙니다. 주로 이제 개 사료 중에서도 애완, 페푸드 쪽으로, 반려동물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소의 사료로도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료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육골분 수입 가격이 높아서 소 사료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키로당 3,000원 이상이 가는 육골분을 갖다가 20%를 쓰게 되면은 15,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쓰게 되면은 키로당 3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00원 정도의 약 10배 정도의 포당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골분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가격 면에서 사용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의 사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국내 한우용 사료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농협사료의 김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우용 배합 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우 사료 원료에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이제 소맥피랄지 대두박, 단백질, 일종의 식물성 원료를 이쪽에 보관해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수수나 밀, 콩 예. 이런 것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료 공장에서는 동물성 사료도 만듭니다. 그렇지만 소 사료에는 이 같은 동물성 원료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동무성 원료는 뭔가요, 지금? 이거는 가공부산물은 양견사료, 이게 게사료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어부는 저희가 양게사료하고 양돈사료, 그러니까 닭하고 돼지사료, 이 중소가축 사료에만 집중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 사료가 소 사료보다 비싼 탓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돼지나 닭 사료를 소에게 먹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소의 부산물을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소의 부산물을 갈아서 사료의 원료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머리, 뼈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이것을 사료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만들지 못해요. 경제성 때문에. 다 먹기 때문에. 최영무 기자, 국내에서는 그 소를 잡으면 거의 모두 소비하기 때문에 남는 걸 갈아서 사료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료에 관해서는 한우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문제로 한우가 광우병 위험에 처할 일은 없다는 게 한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등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가 값싸게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게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해 1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이 같은 둔갑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우가 아닌 유구, 그러니까 외국에서 송아지를 들여와 6개월 이상 키우거나 고기서로 키워진 젖소 순놈을 한우로 팔거나 아예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며 버젓이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